오늘은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선관위가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 논란이 사그러들기는커녕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 공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방이 대학가로도 이렇게 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그 실체가 과연 있는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경욱 전 의원 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과 함께 또 선관위의 입장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부정선거 관련해서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해온 민경욱 전 의원 모시고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배경 그리고 사례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워싱턴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밤 8시 그러니까요. 입니다. 네. 예, 밤에 이렇게 또 연락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21대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이 총선에서 떨어질 상황이 아니었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이상한 게 제가 10번의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10번의 여론조사에서 몽땅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저녁 6시 때 출구조사했을 때 제가 1등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밤까지 진행된 개표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1등을 한 것으로 당선이 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사전선거에서 졌다고 하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했죠. 그때도 사람이 그 선거를 하다 보면 지는 것은 병가지 상사니까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사전투표 당일 투표가 많았죠. 당일 투표에서는 제가 3,000표를 이겼습니다. 요 조금 있는 사전 투표에서 무려 제가 6,000표를 진 거로 나온 거예요. 그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 작은 그 사전 투표를 들여다봤는데 사전 투표 결과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투표도 관 내 사전 투표가 많고 관 외 사전 투표는 적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아니 제가 그러니까 사전 관내 투표라는 것은 투표 당일이 휴일이니까 미리 투표하고 놀러 가겠다 그런 분들이 집 근처에서 하는 투표고 사전 관외 투표는 군인들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군인들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도 사전 관내 투표가 많고 사전 관외 투표가 적은데 그 비율을 봤어요. 근데 제가 얻은 사전 투표의 비율이 100대 39.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100대 1이 되고 100대 100이 돼도 되는데 100대 39가 됐는데 옆에 당선된 그 정일영 후보의 그 비율을 봤더니 그 사람도 100대 39. 또 한 사람이 그 정의당 후보 이정미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비율도 100대 39 이렇게 세 명이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기자 생활을 통해서 제가 그 해칭을 취재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싸우게 됐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박성현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통계학과에 굉장히 그 통계학에 정통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후보의 사전 관내와 관외 투표의 비율이 똑같을 수 있는 확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느님이 하셨거나 두 번째 아니면 100% 조작이다. 제가 그 통계적인 수치를 보고 부정선거에 처음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 지역구 문제가 나중에 법원까지 갔었죠? 그렇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뭐 결론은 뭐 부정선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죠?
이제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선거가 이상했으니 선거가 잘못됐다는 선거 무효 판정을 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뭐냐 하면 선거에서 재검표를 해서 무려 279표의 표가 바뀌었으나 그리고 많은 시비들이 있어서 이상했으나 이것이 2,893표 차이로 졌는데 279표의 무효표로 뒤집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 그래서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선고를 한 건데 여러분 대법원이라고 하니까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까지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너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단심제예요. 왜냐하면 4년의 임기가 있는데 괜히 소송을 잘못하다 4년 넘기면 이기더라도 실효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세 번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희생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로 대법원이 딱 한 번 6개월 안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래서 나온 게 선거 관련 이 공직선거법 225조에 나오는 이 그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6개월 안에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렸나요? 무려 2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27개월을 하면서도 단심으로 끝나면서도 이 나온 여러 가지 물증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심각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눈으로 딱 봐서 당신이 이런 투표지를 받았으면 여기에 투표를 했겠습니까? 라는 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 상식을 쪼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이렇게 궤변으로 이번 선거가 정당했다라는 아주 매우 이상한 판단을 내린 그런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 279표가 그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예. 다른 후보한테 갔다가 이제 다시 왔다 뭐 그런 의미 같은데, 근데 그런 사례가 자주 있나요? 그 279표면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없습니다. 예, 그 참 좋은 질문인데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지난 194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가 있을 때에 투표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라. 그럼 우리가 재검표를 해주겠다. 그것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내에 해주겠다라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에는 경기도 광주에 문학진 후보가 투표를 했는데 3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우리가 문세표라고 했어요. 문세표가 이거는 다시 표를 세보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해서 재검표를 신청합니다. 재검표를 신청했는데 딱 한 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세표가 문2표가 됐습니다. 별명이. 다음에 지난 2016년 20대 선거가 있었을 때 부평갑, 인천 부평갑에서 정유섭 후보와 문병호 후보가 맞붙었는데 26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문병호 후보가 내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시 세보면 이걸 뒤집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재검표를 했습니다. 재검표를 했는데 3표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3표 차이가 그래서 26표 차이가 23표 차이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지금까지 재검표를 하면 1표 또는 3표 이렇게 줄어들었던 게 재검표의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재검표 역사에 재검표를 해서 무려 279표가 뒤바뀌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부정선거라고 뭐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공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가 세 군데에서 나온다. 세 명의 후보에게 그대로 나온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되는 거는 한 번 이상한 거는 우연이에요. 2번 그게 마주치면 우연의 일치입니다.
세 번 똑같은 게 나오면 이건 적의 행동입니다. 멋있는 이 얘기는 저의 말이 아니고 007 골드핑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그 대사가 실제로 시카고 갱단의 모토입니다. 자, 그래서 통계적 증거가 우리 제 지역구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와 인천, 서울, 경기, 인천의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얻은 모든 표와 이 미래통합당이 얻은 모든 표, 각 후보들이 얻은 사전투표의 표를 전부 다 더해봤더니 63대 36, 63대 36, 63대 36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똑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의 득표율과 사전 투표의 득표율과 당일 투표의 득표율, 사전 투표를 또 나누면 사전 관내 투표의 득표율과 사전 관내 투표의 득표율, 전체 득표율 이거는 비슷해야 됩니다. 서로 비슷해야 돼요. 이게 만국 공통의 수학적 공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문재인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비슷했던 이런 대수의 법칙이 문재인이 당선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항상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건 그럴 수도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럴 수 없어요. 같은 표본 집단에서 모집단이라는 같은 지역구에서 나온 표본 집단의 수가 이렇게 크다면 몇만씩 된다면 그것은 전체와 비슷해야 된다. 이것이 대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 항상 차이가 나는 게 항상 민주당 후보만 유리했습니다. 자, 서울의 예를 보면 49개 지역구가 있어요. 각 지역구에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이렇게 비슷했는데 항상 달랐습니다. 항상 달랐는데 그 이기는 건 누가 항상 유리했냐? 이기는 거 말고 유리했냐 하면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 투표가 항상 유리했고 이 국힘당 후보는 사전 투표에 의해서 당일 투표가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 투표가 항상 불리했어요. 그러면 49개 그 지역구라고 놔두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 그 49개 지역구를 막 나눠가지고 동수로 나눕니다. 동수로 막 나눠가지고 서울에는 425개 동이 있어요. 425개 동에서는 어떤가? 어느 동에서는 이기고 어느 동에서 지고 어디에선 당일이 이기고 어디선 지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425개 동에 모두 봤더니 일률적으로 425개 동에서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달랐고 그 이익은 항상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통계적 증거입니다. 대수의 법칙. 예? 다음에 0.39, 0.3 세 번이나 겹치는 이상한 통계. 다음에 실질적인 통계로서는 투표지가 이렇게 개표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을 수 없죠. 근데 두 장이 붙은 거, 석 장이 붙은 거, 넉 장이 붙은 거, 이 본드로 붙은 위에가 붙은 투표용지가 수십 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게 우리가 투표를 하면 접어서 넣기로 돼 있고 접지 않는다고 해도 투표함에서 30kg의 하중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겨지고 다음에 이게 풀어놔서 사람들 손을 거치고 다음에 투표 개표기를 지나가고 해서 개표가 다 끝난 표들은 너덜너덜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바로 조폐공사에서 나온 손을 베게 생긴 친권 투표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과 다음에 제가 제 지역구에서 나온 건데 이 투표용지의 좌하단에 보면 투표 관리인의 도장을 찍는 게 있습니다. 그 도장을 찍는 게 뭐라고 쓰여 있어야 하냐면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의인 이렇게 찍혀져 있어야 되는 도장이 그냥 뭉개져 있습니다. 뭉개져 있어. 빨간 걸로. 그래서 여기 저 일장기에 있는 가운데 빨간 것처럼 뭉개진 그런 투표용지가 무려 1000장이 나왔습니다. 1000장이 어디에서 나왔냐? 수만 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1974명이 투표한 한 투표소에서 1000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투표용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찍은 것도 그렇게 찍으려면 6시간을 찍어야 돼요. 이런 이상한 투표용지, 빳빳한 투표용지, 본드 투표용지, 화살표가 그려진 투표용지, 배춧잎 투표용지, 아래 위가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이런 게 수만 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하나만 물어보면 이게 무슨 저 종이의 그 성분을
조사해봐야 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투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께서는 거기다가 투표를 하셨겠습니까라는 단 하나의 질문만 하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일장기 투표용지 같은 게 나오면 거기 1000명이 거기에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도 투표를 하셨으면 나오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 상급을 드리겠습니다. 현상급. 얼마를 걸었냐면 10억 원을 걸었어요. 아직까지 1000명 중에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 황교안 전 총리가 뭐 기자회견에서 그 빳빳한 선거 용지 이걸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 들어보셨어요? 아이, 들어보다 맞아요. 대검표를 하다가 나온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용지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구겨지기 마련입니다. 다음에 접어서 넣기로 돼 있고요. 접어서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사전 관외 투표의 경우에는 접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지역구 투표용지 요만한데 봉투가 조금 더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지 않고 넣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사전 관외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쏟아놓고 사람들이 세고 기계에다 집어넣고 다시 또 집어넣고 세고 이런 많은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빳빳할 수가 없어요. 이 빳빳한 것도 정도죠. 아주 그냥 벽돌같이 빳빳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얼마나 나오냐?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 많이 나왔다고. 조금 나왔으면은 그런 것도 있겠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전 관외 투표에서 군인들이 이걸 안 적고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가 요만큼이라면 재검표장에 가서 보는 것마다 엄청나게 나왔고 다음에 그러면 그 봉투가 요만하니까 안 적었다고 하지만 비례대표는 60cm 가까이 됐습니다. 58cm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거를 안 적을 수가 있나요? 안 적을 수가 있냐고. 그런데 개표장에 가면 빳빳한 비례투표용지 빳빳한 것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은 다 거짓이에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특히 빳빳한 투표용지 자신이 공안검사로서 부정선거를 여러 수사도 해봤는데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직관적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선관위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형상기억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상복원 종이라고 그랬고 말이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특수한 용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지는 이렇게 펴진다라는 주장을 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 조용히 한 것도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대법원에서 종이를 제일 잘 안다는 학자라고 나왔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선거 1과장이 제가 그 어느 회합에서 뒤에 있는지 모르고 한 얘기가 종이가 구겨져도 쫙 펴지는 원상복원 특수 용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용지에는 주석을 넣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석, 금속을 종이에다 넣어요? 이렇게 위에다 막 누릅니까? 이 펴서 뭐 합금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합금은 굉장히 높은 온도로 할 텐데 그 높은 온도로 하면 나무가 주 원료인 종이는 가만히 있습니까? 타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거짓말을 했길래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 종이 그 전문가에게 세상에 이 형상을 복원하고 형상을 기억해서 원형이 보존되는 그런 종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올려놨던 걸 다시 내렸어요. 황교안 총리가 제기한 이 특수 용지, 빳빳한 용지에 대한 주장은 옳은 주장입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사전 투표에서 혜택을 본 쪽이 이제 민주당 쪽이었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전 투표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강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전 투표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겼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비율이 일정하다면 그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는 민주당 쪽에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게 뉴노말. 이 학교에서는 이 방송을 듣는 2030이 있습니다. 제가 2030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들은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대수의 법칙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얘기를 해주세요.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민주당이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유리한 이유가 있다. 1.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2. 진보 성향, 보수 말고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맞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면 여러 차례 유권자 의식 조사라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50대, 60대, 70대, 80대 이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20대, 30대는 적어요. 40대는 가장 적고, 40대가 좀 많고, 20, 30대는 적고, 노인층이 많습니다. 노인층은 보수층인데, 우리는 보수층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 이게 틀렸죠, 벌써. 두 번째,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보 성향의 정당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민주당은 여기 뭐 정의당, 뭐 민중당, 녹색당, 뭐 통진당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순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중도 좌파라고 할 만큼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고 저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민중당, 뭐 정의당, 뭐 저 통진당 여러분들 생각 못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민주당의 말 그대로라면 사전선거는 민중당, 진보당, 정의당, 통진당, 민주당 이런 데가 전부 다 유리해야 되잖아요. 노! 딱 한 군데만 유리해요. 민주당만 유리하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사전과 똑같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전투표에서는 다 불리해. 민주당만 유리해요. 여기 국회의원당도 다 불리해. 이쪽 하나. 모든 정당에서 민주당만 유리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민 의원님 선거 때 아마 100군데가 넘게 제기가 됐었죠. 근데 뭐 그게 이제 다 그 선관위나 이제 법원에서 그걸 뭐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문제됐던 그 의혹은 뭐였나요? 126군데, 129군데 이렇게 선거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1948년 선거가 시작된 이래 선거가 있으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재검표를 요구한 데가 있었는데 없거나 한 군데, 제일 많았을 때가 네 군데입니다. 전체 선거에서 네 군데쯤이 나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부정선거가 뭐 좀 억울하니까 다시 세봅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대에서만 126군데, 126명이 선거가 이상하다고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바대로 그 모든 것을 6개월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했었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하나도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빨리 열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열고 1년 2개월이 됐을 때 재검표를 했습니다. 자, 제 거 재검표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 말씀하셨어요. 재검표 상황에서 나왔던 무수한 부정선거, 부정투표 용지라고 부정불법 투표 용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쏟아져 나오니까 이 대법원에서 어떤 게 결정했냐면 126군데 전부 다 증거 보존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전부 하기가 좀 힘드니까 양해해 준다면 5군데만 하자 이랬습니다. 5군데 제 것까지 해서 6군데만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 6군데 했을 때 모두 이상한 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유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면 고소고발에 대해서 적어도 고소인 고발인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는. 그런 다음에 뭐 수사를 해보고선 이건 이유가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저 혼자서 17건의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17건의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 모든 사건이 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 했던 이성윤 앞으로 갔는데 이성윤이 뭐라고 그랬느냐? 대법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조사하지 않겠다 해서 반려했어요. 그게 바로 무혐의 처리라는 겁니다. 저를 한 번이라도 중앙지검에서 저를 불러서 조사를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여러분, 검찰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 제발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 처리된 것 혹은 경찰, 검찰이 17건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헌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공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재검표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아마 그 강하게 제기했던 게 저 민 의원님 지역인가요? 예, 제 지역구죠. 도태우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제가 저의 그 케이스를 도와줬던 10분의 변호사 가운데 가장 열심히 싸웠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거기 계신 분 석동현 변호사 또 주위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의 그 부정선거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있었던 대법원에서 졸속 심사한 그 사건을 제대로 심사만 하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왜 계엄을 선포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자명해지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의 내막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부정선거라는 것이 있었고 부정선거 때문에 도저히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50명 넘게 국회에 들어가서 일당 독재 체제, 그 입법 독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이 마비됐다, 헌정이 마비된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모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요. 지금은 뭐 저 수검표도 하고 있는 거죠.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표가 끝나면 수검표도 지금 하는 거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수검표를 하고 한다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당초에 얘기한 것도 수검표입니다. 수검표. 수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투표지를 쏟아놔요. 개함한 다음에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전자개표기에 집어넣습니다. 전자개표를 해요. 이렇게 해서 몇 장씩 해서 한 사람 앞에 100장씩 나오면 100장씩 나오는 걸 묶어가지고 옆으로 놓으면 그때 옛날에는 그걸 풀어가지고 기수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기수기는 은행에 돈 세는 기계하고 똑같아요. 그런 걸 도르륵 내리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으로 세보라는 거예요. 수검표. 수검표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개표와는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자개표를 하고 수개표를 해요. 수개표를 한다면 앞에 수백억 원이 든 기계를 들여서 전자개표를 왜 합니까? 우리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돈도 절감하니까 이건 빼라. 시간 많이 든다는데 거짓말이다. 수검표를 만약에 이번에 수개표를 한 거라면 전자개표도 하고 수개표도 했으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들었겠네. 예? 그래서 수개표는 하면 안 되는 게 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그 어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개표도 하고 수개표도 하고 그랬는데도 금방 끝났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수개표는 없었다. 우리들이 수개표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키워넣은 것이 눈 가리고 아웅 같이 자 전자개표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걸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수검표라는 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 투표소에서 뭐 여야 참관인들 있잖아요. 저 예를 들면 저 뭐 여당 참관인도 있고 야당 참관인도 있고 그래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 이런 걸 다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표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다 이제 지켜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프로그램 조작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 선관위에서는 사실상 그 불가능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하면 제가 5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우리 이재창 본부장
관심 안 가지실 때도 제가 써왔는데 싸워오면서 부딪히는 세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관문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표가 도둑 맞은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선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부정선거냐? 지금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예요. 지금 있는 부정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다.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짠 거냐? 아니에요. 짠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하고 10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 와싱턴에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세계 어디에 있든지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이 하나라도 꽂혀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전기줄이 하나라도 꽂혀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컴퓨터만 있어요. 그냥 컴퓨터 하나가. 컴퓨터 하나로 지금 저 얼굴 뒤에 있는 배경, 목소리 이런 거를 지금 무선으로 실시간으로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100만, 1000만 명이 봐도 선이 있다고 해도 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01, 01, 01의 디지털 신호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없고 지금은 선도 없다고요. 선도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무선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찾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얘기해요. 컴퓨터로 하는 게 꼭 틀릴 수가 있느냐. 지금 전자 개표기도 컴퓨터, 다음에 이거 치는 것도 컴퓨터, 다음에 저기 뭐야, 투표지 투표지를 세는, 다시 한번 세는 그 기계도 컴퓨터다. 이렇게 컴퓨터로 여러 번 하는데 틀릴 리가 있느냐? 틀릴 리 있습니다. 컴퓨터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해낸 가장 충직하고 빠른 훌륭한 기계지만 컴퓨터를 돌리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번 잘못된 이 선거는 나쁜 의도를 가진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사람이 모르는 속도로 정리하면서 처리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컴퓨터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꾸민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 뭐 이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뉴얼. 우리의 눈과 귀와 냄새와 손과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만식 그런 아날로그, 또 일본에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을 깎아서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민경욱 이렇게 써요. 민경욱을 잘못 써서 민강욱 혹은 먼경욱 이래도 이거는 잘못 썼구나. 민경욱이겠네를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셉니다. 이런 매뉴얼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예, 의혹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 질문인데 그걸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으네요. 아닙니다. 더 있어요? 네네.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으면 편안하게 있다가 퇴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욕을 먹겠죠. 아무것도 안 한 놈. 이래가지고 이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우리가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 이런 모토로 싸웠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3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욕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냐 도대체. 아니 머리가 있다면 다음에 아버지가 통계학자인데 머리가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쩌면 2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 4.15 부정선거, 4.10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 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야 우리가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방법은 수개표. 이원 없는 수공표 말고 앞에 있는 전자 개표기를 없애는 진정한 의미의 수개표가 있어야 됩니다.
QR코드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QR코드 없애라 그러니까 바코드로 만들었는데 바코드 만들면 밑에 번호를 써야 돼요. 번호를 왜 안 쓰는 거예요 도대체? 자, 번호 써야 되고 다음에 사전 투표를 할 때 이 참관인들이 관리관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데 시간 안 걸려요. 사람들이 쭉 갈 때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전부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해요. 도장을 인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표를 만드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관의 도장은 사인을 직접 찍어야 한다. 이게 있고요. 사전 투표가 없애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로 환원해야 합니다. 뭐 제가 여쭤볼 거는 다 물어봤는데 혹시 관련해서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뭐 얘기할 거는 많죠. 지금 이번에 상황을 잘못하면, 잘못 관리하면 부정선거는 영속화되고, 다음에 우리나라가 친북, 친중 정권이 되고, 다음에 그 독재 국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준다면 이번 싸움은 권곤일척의 싸움인데 하늘이 돕고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을 감동시켜서 간발의 차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제발 기억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배경 그리고 이제 사례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민경욱 전 의원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워싱턴에서도 많이 바쁘실 텐데 돌아오시면 한번 뵙죠.